가산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산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수다를 떨 기대에 가슴이 설레는 가산동 수다방 진행자 진정희, 김종임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염려로 인해 많은 활동이 연기되기도 하고 비대면 접촉으로 바뀌어 진행하는 등 함께 어울려 일을 진행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도 우리 주민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가산동 수다방 제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가산동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가산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산동 마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의 협약을 잘 마쳤고요. 7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라디오 방송 기획부터 실제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 미디어 라디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라디오 교육을 위한 방송 장비도 마련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기 익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며 주민 여러분과 만나 함께 라디오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산동 주민자치회 소식입니다. 6월 한 달간 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릴레이 캠페인 및 소규모 집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의제를 통해 내년 시민 참여 예산 사업과 주민세 환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가산동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벨리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일 화요일 지벨리 교통지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사단법인 지벨리 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인묵 서울시의원과 금천구 주민자치회 회장단 및 지벨리 종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나누었던 이 의견들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7월 금천향기에 나오니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산동 3번 버스길 바리바리 농산물부터 구립 가산도서관 구간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도 신설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공사 구간을 지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더 나은 보행 안전을 위한 공사이니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간 참아주시고 공사 기간 동안 보행 시 조심해서 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굉장한 수건 사업이었던 인도 보행로 만들기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것이 또 저희 주민 그 총회의 그 결과물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첫 결과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빨리 멋진 모습으로 완성돼서 보행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 가산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종임쌤, 지난달부터 매달 한 분씩 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그동안 우리 가산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특히 지난 2019년 주민총회에서는 노래와 안무로 자리를 빛내주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분을 오늘 모셨죠?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2년간 열심히 가산동을 위해서 일해주신 가산동 장이신 동명숙 동장님을 어렵게 모시고 가산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동장님의 인간적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유쾌한 노명숙 동장님 나와 계신데 동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말로 이제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되는 가산동장 노명숙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님께서 퇴임을 앞두시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선뜻 출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들자 이별이라더니 그동안 동장님께서 가산동의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가산동 처음 오셨을 때 어떤 기대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독산일동 분소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아 거기서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막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서 제가 했던 뭐 어르신들을 위한 네일 케어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해서 여기서 그래서 네일을 하고 다니시는 게 역시 그냥 이렇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예. 직접 해드렸어요. 그런 거를 해드려서 여기서도 해드리고 피부 냄새가 싶었는데 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르신들보다는 혼자 네. 계신 중장년 남자분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전에 그럼 여자분 어르신들 위주로 할머니들, 하신 거죠? 할머니들. 할머니. 예. 기대만큼 못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옆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셨거든요. 가산동을 위해서 좀 이런 거를 못했다 아쉬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열정적이셨어요. 그럼 임기가 지금 끝나가시는 중인데 지금은 가산동이 어떠신지? 제가 봤을 때 가산동은 이제 우리 여기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그 토착민이 있고 또 직장이 여기 많다 보니까 직장을 따라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그분들은 관심이나 그런 게 잘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예, 뭐 자고 눈 뜨면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 두 부류로 그렇게 크게 나누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거에 이동도 대해서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방위 통제소를 굴리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게 진짜 많이 걱정이 돼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다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작년에 동장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저희 가산동의 1인 가구 인구수가 7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네. 70%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 다른 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은데 저는 65세 이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뭐 두산 아파트도 조금 시끄러워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하면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데가 상도동인데 네네. 상도동에 가서 나도 우리 마을의 이제 일원으로 거기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마음이 여기에 있어서 가산동이 어떻게 잘 돼가는지 네. 그게 항상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장님의 가산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느껴지네요. 이런 애정이 명곡 아모르가산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난 2019년 주민총회 때 동장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노래를 부르실 결심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민총회는 일단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마을 잔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재미있어야 주민들이 네. 자꾸 다음에도 오고 그럴 텐데 뭔가를 재미있게 동장이 나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직원한테 먼저 제의를 했어요. 내가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장님이 직접 그런 걸 하시겠냐고. 왜 못해? 하지. 그래서 이제 직원이 그러면 놀라면서도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네. 특별하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저도 됐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동장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무대를 잘 마치신 게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장님 생각이 적중하신 것 같아요. 네, 모두의 맞아요. 관심을 끄는. 근데 듣기로 그 가사 개사를 직접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그 했어요. 개사하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계산은 제가 실전에 강한 것 같아요. 그 먼저 있던 독산일동에서도 그 네. 주민총회 할 때 개사를 했어요. 무조건 거기서도 노래. 총회를 하셨나요? 네, 독산일동에서 분소 지역이 따로 또 이쪽에 이제 하는 시간을 할애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주민들하고 쓰레기 감량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노래에 맞춰서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또 했습니다. 예. 역시 개사의 달인이시네요. 그러게요. 달인이시네요.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모르 가산 궁금하실 텐데요. 동장님이 총회 때처럼 직접 불러주시면 더 좋겠지만 맞아요. 여건상 노래는 아모르 파티로 나가면서 음원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동장님이 직접 개사하신 아모르 가산이 나가니 유튜브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쪽은 언제나 근처에 기분
가사는 근처에 세워 그 정부의 살림살이 한축을 떠맡은 근처니를 가산동 창업 나온 가사 가사는 자네 인생 가사 두표 백수 드러난 벽수 가사를 바뀌기 유지 조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래 내 가사 그대로 감사 그대로 이등 사두 화려과 돌이쳐 자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함께해 나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투표해 나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함께해 나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가산동에 욕심이 없어 공원도 만든 거예요 미세먼지 줄어들 거예요 많은 분들을 거예요 이민가도 너무 많아 정당도 단연통이야 주거환경 많이 열악하잖아 대책을 세워야 해 인구는 숫자 세금이 진짜 가산동만이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식품이요 안녕 맞다는 기러기 인생아 겨울호는 필수 육아도 필수 아들러 살아가게 해줘요 가산동은 전에 자랑이었잖아 화려한 부학 기대해줘 가산동 최고 가스대로 가우작대로 벽체는 사두 화려과 돌이쳐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함께해 나 모여 여기로 이제부터 투표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가산동의 지역 여건이 잘 반영된 가사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개사의 달인이십니다. 그럼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산동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산동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죠. 발전 가능성이 네. 일단 저기 국가 산업 단지가 있어서 네. 우리 주민들하고 잘 안 어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네, 네. 지금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벨리 분과에서 그렇죠. 진짜 예, 노력하고 같이 해보려고 있습니다. 하면 사업을 아마 묶어서 거기랑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아마 가산동이 제일 발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산업협력체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의욕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회의할 때 저도 간담회 때 같이 갔었거든요. 같이 갔었는데. 같이 가서 얘기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진짜 뭔가 얘기를 하면 같이 의논해볼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뭐 네. 저희 가산동 주민한테만 특별 혜택도 주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껏 얘기를 접근을 그쪽으로 안 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게 안 네, 했을 네,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주민자치에서 계속 우리 먼저부터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번에 지벨리 분과에 이제 김실비아님이라고 예, 예.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적극적이시잖아요. 하시니까 예, 예. 그동안은 저희가 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상대하기가, 연결이.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딱 다리가 생겼잖아. 다리가. 다리가 생겨서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네, 기대를 네.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네, 다른 동에 없는 산업단지 공단이 큰 자산이라는 그 말씀, 네, 공감합니다. 그럼 동장님이 보시는 우리 가산동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조금 진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금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우리 가산동이 아직까지는 쪽방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생활이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요. 네, 제가 가봤을 때도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하나 놓고 쓰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거길 벗어나시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으셔요. 불만이 많은데 그걸 어디다가 다 표출을 하냐면 주민센터에 와서 직원들한테. 아. 그게 이제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분노 표출이 예, 일종의.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앉아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분들한테 적대감을 다 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이 다 젊잖아요. 네. 우리야 연륜이라도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직원들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몇십 대 1 막 뚫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했는데 와서 그냥 이유 없이 그렇죠. 쌍욕을 들어야 되고 뭐 주먹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곱게 되고 자란 세대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서 네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나는 누구? 여기는 그렇죠. 어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음.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네. 그래서 우리 계시는 분들 여기 주민들도 어려우신 거 다 알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니까 오셔서 직원들한테 그런 막말 쌍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오시면서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가면 은행에 가서 막 그렇게 난동 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근데 왜 여기만 오시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항상 오시면 꼭 하는 단골 멘트가 야 니네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제 그런 걸 내놓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 세금 많이 냅니다. 네. 1년에 유리지갑이에요. 떼가면 떼가는 대로 다 내야 되는데 성실납세자입니다. 공무원은. 진짜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은 진짜 안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듣는 뭐 저는 이제 어른인데 젊은 직원들한테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 다 요즘 듣고 세대가 틀려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세대가 저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30대 뭐 전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제 자식이지만 완전히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세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거를 못 견뎌해요. 그렇죠. 어디서도 당해보지 않은 그렇죠. 걸 당하니까. 집에서 다 곱게 컸지. 네. 그런데다가 요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맞아요. 여기서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산동 주민센터는 하루 경찰관이 3번씩 4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동을. 일을 하는 데는 진짜 의욕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 할 거 2개 하고 그렇죠. 막 더 신바람 나게 일을 그렇죠, 하는데 그 의욕 상실되면 진짜 그거는 일하기 싫겠죠. 예, 일하기도 싫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게 결국 우리 주민들의 그 손실인데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예. 받을 거 못 받고 오히려 더 행정 서비스를 하나라도 예. 더 받으셔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는 건데. 일단은 그분들이 한 번 오시면 뭐 1시간, 2시간 그럼 일도 마비가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어. 저희가 작년에 진짜 이렇게 골목 정원 갖고 할 때도 한 분이 오셔갖고 막 야단이 나셨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거 왜 저희는 하냐고? 막 저희가 막 닦아가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셔갖고 이런 거 쓸데없이 한다면서 막 이렇게 그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센터도 들어오셔서 그랬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쓰담대다 돈 참- 쓴다고. 그분 그랬어. 진짜로. 네, 그런 그 아픔이 진짜 일하고자 있어서. 하는 의욕을 네, 똑 의욕도, 떨어뜨리는 거 날개를 네. 똑 꺾어 놓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되네요. 그래요? 저희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그렇죠. 일들이 저 센터에서, 오며가면만 오며가면서 지나다니니까. 지나가는 거라서 그 정도로 아까 저 점심 먹고 들어왔을 때도 경찰관이 와 계셨어요.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찾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존중해야지 존중받는 맞아요. 거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좀 어렵게 진짜 조심스럽게 마음적으로 네. 힘든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서로 생각하는 가산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가산동 임기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제가 처음에 여기 발령받고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마지막 끝나는 날 이제 수료증을 받으러 가야 돼요. 교육원에 그날은 수료증을 받아야 돼. 네네. 한 달하고 5주간을 교육을 받고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날 이제 두산 아파트 그 공사장 붕괴 사고가 생겼어요. 네. 새벽에 그 전화 받고 순간적으로는 갈등이 생겼어. 이걸 받으러 가야 되나. 그래도 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새벽 6시에 이쪽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와서 처음부터 그게 딱 생겼고 며칠 안 됐는데 그거 생겼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 다 아시지만 주민자치가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상상 카페도 시끄러운데 그거를 지금 어르신 일자리 카페로 만들어 놓은 거 저는 그건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뭐 동네 막 깨끗해지고 네. 그것도 또 좀 주민자치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많아요.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LG 직원들, 뭐 게임 회사 직원들 단골이에요. 네. 굉장히 자주 오는데 그런 것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가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거 내부적으로 뭐 고발할 거 하고 해서 환수조치 받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거 그런 거 정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오셨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저희 주민자치에도 그런 일을 겪고서 그 새로 이제 지금 코디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원관님께서 딱 자리를 잡아줘갖고 진짜 지금 잘 요즘은 돼요. 예. 다른 동에서 오히려 부러워하는 저희 주민자치회가 그렇죠. 됐는데 맞아요. 그 과정을 진짜 그러니까요. 네. 함께 하셨네요. 일복이 많았나 봐요. 일복이 많았어요. 진짜 일복이 많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일, 진짜 많은 일 하셨네요. 네. 이제 임기가 끝나서 가산동을 떠나시지만 앞으로 그럼 가산동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지금 여기 가산동이 걱정되는 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1인 세대가 늘어나는데 네. 원룸이 건축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원룸 건축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기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빈 이제 공실이 네. 생기다 보면 이게 또 진짜 뭐 나쁜 상태로까지 가다가 뭐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정주해서 진짜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왔다 가는 직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원룸 그런 것만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아, 네. 그건 주민분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이긴 네, 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은 그렇죠. 꼭 생겨야 되고 아마 생길 겁니다. 이제 지금 부지를 아마 거의 뭐 컨택을 한 것 같은데 네. 발표는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꼭 생겨야 되고 오시면서 우리도 지금 주민자치 거기 사무실도 좁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복지관하고 같이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예. 다 우리만 이렇게 쓰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천구에서 가산동만 남았죠? 네, 네, 아마 그래서 저기를 새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이제 30년이 곧 돼가서 네. 30년이나 됐구나. 30년 몰랐어요. 됐어요. 네,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음. 그것도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도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죠. 주민들도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려도 너무 네. 없어 장소가. 네, 장소가 없어요. 네, 맞아요. 장소가 저희도 지금- 없어서 한 군데서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야 되니 네. 그거 뭐 한 번 끝나고 청소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지금 같은 때는 아예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더 그렇지만 바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청사를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좀 주변에 그 주민센터 주변만이라도 좀 공원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주차장도 좋죠. 부족하고 주차장도 지금 부족하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마을 미디어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좀 음, 그걸 그러니까 관공서 어떻게 해야 외에 되나. 공유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산동은 없어요, 특히나 없어. 예, 특히나 그래서 관공서가 닫히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의제 발굴하면서 주민들이랑 의견 나눴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진짜 그거였어요. 공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산생활문화센터를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네네. 근데 활용을. 거기도 이제 관공서랑 연결이 되니까 좀 지금 닫혀 있는 상태라서 조금 이용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작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나마 그 공간이 있어서 조금 낫다고는 하시긴 하는데 그 공간 자체도 좀 협소해서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동에는 거의 다 보면 공유부엌이 다 요즘엔 다 갖춰지잖아요. 근데 가산동만 유일하게 공유부엌이 없어요.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공유부 있으면 그 진짜 활용도가 높고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좀 없어서 아쉽긴 저희 하더라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신윤식 의원님도 당신 집에서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엌이 없어서 당신 집에서 모여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기를 통해서 담당 직원을 통해서 네. 글로벌 빌리지 센터하고 부엌을 빌릴 네. 수도 있어요. 네, 그쪽도 그러는데 이제 거기도 꽉 차 네, 있어요. 좀 그렇고 거기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시간 네. 맞추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당신 집이 그래도 좀 이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나 그냥 우리 집에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나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하나가 있으면 진짜 그것도 네, 하나 그래서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날도 공유부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공간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먼저. 네, 네. 다음에 주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장님 나오시고 국회의원 새로 되셨잖아요. 네. 그분한테 주문을 많이 하세요. 네. 주문을 필요하다고. 외워가야 되겠네요. 네, 꼭 필요하다고. 동장님이 바라는 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네요. 이제 보니까 동장님 바람을 함께 말해봅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새로운 동장님이 오시잖아요. 차기 동장님한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는 입장에서 지금 말해보면 여기는 주민들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섞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제가 네.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직능단체하고 조금 주민자치하고 이걸 같이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통장을 같이 그렇죠. 그거는 가산동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거기 왜 그런 회칙을 만들어 놨는지 예, 그걸 만들어 놨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예.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뭐 찬반 투표를 해서 없애든지 예, 예. 그렇게 하면 왜냐면 안 시끄러울 텐데. 동네 일을 하려면 통장님들이 힘이 굉장히 그렇죠.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민자치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도 통장님하고 같이 으쌰으쌰 뭐라도 의논하고 그렇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동만 이게 있다 그러대요. 회칙상. 그러니까 회칙을 네. 내부에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들어 그런 거는 놓았습니다. 이제 조금 필요에 의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일할 수 회칙을 있는. 그거는 자기네들 내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내부에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통장단은 아니니까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그렇죠. 위치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네. 찬반을 뭐 해서 우리 이런 게 별로 지금 네. 여기랑 안 맞는다 현실이랑 그래서 네. 좀 바꿔보자 이렇게 뭐 해서 안건을 해서 바꾸시든지 네. 그게 아니면 회칙에 따라 진짜 뭐 회칙을 진짜 정확하게 지키시든지 근데 회칙도 안 지키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뭘 하자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막 이게 물과 기름처럼 주민들끼리 이게 융화가 안 돼 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두산 아파트처럼 거기도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지내면서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를 편들어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분 얘기를 그냥 들었어 네. 다음 날 가면 저분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를 꾸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한 얘기도 막 들어와요. 제가 안 했던 얘기도 저한테 네. 막 들어와. 그러니까는 주민들도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 오시는 동장님도 그거는 꼭 중심을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그렇죠. 예. 누가 옳고 그른지는 우리는 그냥 듣는 입장이잖아요. 본인들 얘기 뭐 어떻게 누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들을 수는 있어요. 와서 하소연하는데. 근데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계셔라. 저는 여기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동네 어르신이니까 그 역할을 중심은 항상 해야 있어야 되는데 돼요. 예. 중심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기 동장님한테 도움이 되시는 말씀이시기를. 그럼 가산동 주민들께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오셔서 이제 민원을 보실 때도 그렇고
내가 내는 민원은 무조건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내가 가서 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거는 불친절한 게 돼요. 아. 민원인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줬어.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면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불친절이 돼버립니다. 직원들한테는. 그런 거 조금 뭐 우리 직원들이 본인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방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앞에 와서 이렇게 억지로는 안 폭언- 되는 건데. 폭언하시지 말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좀 네. 납득도 좀 해주시고 서로 또 주민들끼리 뭐 지금 막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비빔밥처럼 예, 비빔밥.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비빔밥이 진짜 맛있는데요. 맞아요. 비빔밥이 최고죠. 먹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 점심 먹고 왔는데 배가 고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에 필요한 말씀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 질문인데요. 제가 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제일 큰 걸로 다가오잖아요. 숙제로요. 그래서 퇴임 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37년을 했어요. 근데 네. 지나고 보니까 37년이 길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훅 지나갔는데 그게 출근을 하면서 뭐 한 번도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 솔직히. 진짜 일을 사랑하셨구나. 진짜. 그래서 저는 장기 재직 휴가를 쓸 수 있는데도 지금 휴가도 안 갔어요. 그래서 휴가도 남아 있고 그런데 37년 세월을 이제 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처음에는 그게 퇴직을 해야 되고 이제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러셨죠. 스트레스 잠이 안 왔어요. 밤에. 네, 맞아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을 자꾸 이제 다잡았어.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편해졌어요. 편해져서 제가 여기 독산일동 그때 분소에 있을 때 거기에 환내 어르신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저는 분소장 가면서 바로 일주일에 2번씩 배식 봉사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어르신들 네. 국 퍼드리는 그거를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6개월 지금 쉬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일단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못해서 언제 그거를 할지를 몰라서 그건 조금 불투명하고 그래도 하여튼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냥 집에서는 못 놀 것 같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독산일동 저기 분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제 성격을 아니까 미싱을 선물을 해줬어요. 미싱을 그래요? 집으로 택배로 미싱을 선물을 해줬어요. 미싱은 하실 줄 아세요? 알죠? 제가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하실 일이 생기셨나요? 제가 진짜 하셨나요? 저 가방 제가 만드는 겁니다. 어, 저거. 오.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어머머머.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깜찍하다, 네. 진짜. 어. 얘는 미싱도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바느질로. 그럼 재주가 퀼트를 진짜 하신 많으시다. 거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재주가 진짜 대단하시네.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놀면서도 심심하진 않을 것 그러실 같아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뭐 내년 올해 말로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뭔가는 새로운 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제2의 37년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인생을 아, 그러면 6개월 기간은 이제 20년 이상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하고 때문에. 퇴직을 하고 그렇게 되면 6개월 기간을 이제 공로 연수 기간으로 예. 나가서 이제 준비 준비할 기간을 수 주죠. 시간을 주네요. 군인들한테는 1년을 줍니다. 네, 예, 예, 1년 근데 주는데. 우리는 6개월 주시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되네요. 가산동도 알게 되고 그 뭐 휴직 이런 거 저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것도 알게 되네요. 저도 막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쉬게 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그거였어요. 일을 못 한다는 거, 꼼짝 못 하고 있다는 게 막 못 살겠더라고요. 갇혀서 그때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이렇게 몇 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가 막 이제 외국에서도 보면 80세가 넘었는데도
이러죠. 캐나다를 제가 좀 다녀왔어요. 근데 80세가 넘었는데도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뜨개질 봉사도 하시고. 예, 막 하시잖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너무 잘 돼 그러게요. 있으셔가지고 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림 색칠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 저번에 색스폰도 얘기하셨 색소폰도 불어야 되고요. 진짜 네. 색소폰을 제가 솔직히 가산동에 와서는 한 번을 못 불었어요. 못 불고. 그만큼 여유가 없으셨네요. 예. 일이 마음. 이것저것 많이 있으셔서 마음의 여유가 일단 없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불었던 그 노래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게 하다가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하면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다시 배워야죠 이제 또 다시. 아, 다시. 근데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나가겠죠. 기술이 남아 손에 있으셔가지고. 익혀서 금방. 그러니까요. 우리 신랑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 혼나면서. 오, 아 선생님이 신랑분이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되게 좋으시겠다. 부부가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음악실을 해요. 그거를 아. 색스폰 동호회 그래서 네. 있어요. 집 우리 동네에. 그래서 맨날 이제 거기 아마 끌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거 부르라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근데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네. 운전을 서로 같이 배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생활문화센터 비워드릴게요. 시끄러워서 안 돼요. 여기 방음이 안 돼 있어서. 아 이거 지하는 괜찮을 텐데. 지하는. 네, 지하 거기. 소리가 또 올라오잖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 거기 오시면 방음장치 하는 방법. 가산생활문화센터도 그거 네. 하나 방음장치를 해서 그런 네. 악기를 좀 하는 대로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안 그래도 그 주민자치위원분 중에 이거 색스폰 얘기하신 분 계시거든요.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연습하러 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그거는 방음이 잘 돼 있어요. 네, 이런 민원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아, 여러 가지로 방음장치도 필요하고 어, 저희 할 일이 공간이 많아지겠네. 필요합니다. 큰일 났네. 할 거는 많은데 그러니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동장님 열정이면 뭐 제2의 인생 37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퇴임 후에도 가산동에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기회 되시면 그 엑스폰 공연도 와서 꼭 아유. 해주시고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랄게요. 그러면 어느덧 가산동 수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동장님 오늘 방송 참여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이크 앞에 서면 이렇게 물렁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체질이신데요. 재밌어요. 새로운 것도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네. 아 저희 마을 미디어 사업하실 때 오세요. 같이 듣고 하세요. 저기 불러주세요. 7월달 교육입니다. 시작이에요.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교육을 그러니까 대본 받고, 쓰는 것부터 해서 네. 하니까 같이 제가 하셔도 되세요. 작년에 교육 받아가지고 가산동 수다방을 이제 저희가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산동 수다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 오셔서 교육 받으시면 또 이렇게 연결해서 기회를 가질 근데 수 이런 있습니다. 거 마을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마을 저희 소식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처음 해봤는데 저희도 처음에 막 버벅대면서 그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느껴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되게 만족하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리고 하는 또 거거든요. 이제 마을에서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만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 미디어를 또 사업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네. 관내 맛집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맛집도 소개해주고 네. 스폰서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장비 하나씩 늘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울 마을 미디어 그 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냈어요. 근데 그게 마침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장비도 마련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가산동 그 마을 미디어의 구축이 되는 거죠. 이제
자리를 조금 이제 다지려고 하는 기회가 되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가산동 주민이 나와야죠. 또 같이 그렇죠, 일할 수 그렇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되면은 뭐 굉장히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지금 초석을 놓으시는 거예요. 네. 큰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갑자기 으쓱해지네요. 우승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걸로. 불러주시면 그러면 어쨌든 이 방송이 인기 내에 기억 남는 또 한 장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곡 한 말씀 신청곡은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색소폰을 배우고 시작을 했고 그 노래를 완성을 하면서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래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애착 제일 그렇죠. 사실은 그 한내 어르신 센터에서 생신잔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불었습니다. 오, 그럼 대단하시네요. 가산동도 가셔야 되겠네요. 그 배우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연주를 하셔야 연주를 되는 했어요. 그래서 예. 구청장님도 와 계실 때 연주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저씨도 그 음악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고 그랬던 그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이미자 씨 울어라 열풍아 이제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이제 부부가 저기 같이 봉사로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저 드럼도 칩니다. 어우 대단. 공연 되시네요. 가산동 꼭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공연 꼭 하세요. 불러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가산동 수다방을 찾아주신 유쾌한 노명숙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2년간 가산동 동장님으로 그리고 37년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박수 쳐드리며 가산동 수다방 8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인가요? 근데 잘 마치셨으니까 그렇죠. 축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 오늘 꽃도 받았어요. 오 맞아요. 네. 아까 책상에 그러니까 꽃다발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37년의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감회가 새롭죠. 그렇죠. 청춘을 뭐 다 기억에 보내셨고 예, 맞아요. 인생을 다 보내신 거고 그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인생은 전혀- 60부터라니까. 그럼요. 맞아요. 저 지금 1살이에요. 그러세요? 네. 네. 노명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막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노명숙 동장님 신청곡 울어라 열풍아 듣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7월에 다시 또 만나요. 네. 만나요.